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9월 4일 수요일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제 말 속도가 조금 느리다 하면은 영상을 좀 배속으로 해서 들으시면은 빠른 시간 내에 부동산 뉴스 정보를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제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이제 전세금 날려버릴 뻔했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갱신권 이야기도 조금 나왔습니다. 뭐 대출이 이제 규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고가주택의 아파트 매매, 소위 금액대가 높은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정비 사업이 이제 공사비 때문에 갈등이 심한데 매매가와 이제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공사비의 상승에 대한 이제 조합가의 이제 시공사와 합의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지금 이제 서울 자체 내에서 강남 자체 내에서도 양극화가 되고 있다. 이거는 뭐 자유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조금 딴 나라 이야기 같은 느낌이죠. 강동구까지 앞에서 이제 강남 4군데 여기도 이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미분양인데 이제 줄줄이 신고가가 부활하고 있다. 대구 이야기 조금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기 신도시 지금 이제 청약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대부분 비슷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예. 바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뭐 매물 없는 마용성 쌓이는 노동항 뭐 이런 서울 자체 양극화. 어, 제가 우선은 차트를 먼저 표시를 했고요.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서울 자체도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서울 자체에 이제 강남 3구 플러스 뭐 소위 지금 서초, 강남, 송파 플러스 4구로 불리는 강동구까지 그리고 뭐 마포, 용산, 마용성,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예, 강북구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 서울 자체 내에서도 이제 강남 3구, 4구, 마영성, 노도강의 이제 양극화 그 다음에 뭐 매물이 거기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매물이 쌓이고 남는다 이런 것들 강남 자체에서도 이제 양극화가 된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정말 뭐 60억 매매 60억 서른 평 기준 이제 평당 2억짜리도 있고요. 뭐 또 강남 자체 30억인데 이제 평당 1억. 근데 이건 조금 뭐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서울 평균은 이제 이렇게 뭐 비싼 평당 1, 2억짜리 이런 거 말고요. 평당 이제 평균적으로 내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서울은 평당 5천에서 한 7천 정도가 됩니다. 지방은 한 평균 한 뭐 2천에서 3천, 뭐 괜찮은 데는 한 3,500에서 4천인데 한 3천으로 보시면 되고요. 평균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렇게 이제 차이가 나고 있다, 양극화가 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좀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서울 집값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본인이 실거주 하시는 실소유자 분들도 있겠지만 갭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세입자분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역전세가 났을 때는 사실 임차인이 갑입니다. 예, 임대인께서 임차인의 분위기를 살폈어요. 임차인 전화가 오면은 막 바쁜 척 해서 전화를 잘 안 받았죠. 근데 지금 이제 전세가 상승하니까 뭐 임대인 분들이 사실 갑입니다. 예, 임차인한테 이제 전화해서 나갈 건지 보증금 올려서 살 건지 물어보세요. 임차인 분들이 이제 하루하루 조마조마하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들은 뭐 전세가 올라간다는 그런 아파트에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뭐 그래도 이제 중산층 이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밑으로 서민층의 이제 아니면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뭐 정말 사회 초년생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좀 와닿지 않고 전세 사기가 이야기가 더 많이 와닿죠.
예, 그래서 전세 사기가 이제 아무리 이제 정부의 88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20년 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건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빌라, 비아파트인 이제 빌라 등 뭐 연립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가서 살아야 되는데,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뭐, 든든 전세 이런 걸 이야기를 했지만, 어제도 뭐, 그 허그의 인력과 이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걸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제 든든 전세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제도는 형성이 돼 있는데 실행은 좀 지연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정비 사업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면, 보통 이제 뭐 조합원 분양가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조합원들끼리 우리 분양가를 얼마일지 이제 책정을 해서 이제 총회를 열고 이렇게 통과가 돼요. 조합원들이 이제 좋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이제 로얄동이나 로얄층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발코니 같은 것도 확장되고 무상 옵션도 많아요. 뭐 저도 지금 무상 옵션들 보니까 뭐 에어컨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 있는데, 보통 뭐 그 공기청정, 쿡탑 뭐 여러 가지 엄청 많더라고요. 요즘은 무슨 뭐 옵션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런 이제 좋은 점이 있고, 일반 분양가는 이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구청, 관할관청에 이제 심의를 거치는데, 일반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이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가 시장 상황이 좋아서 그 분양가에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지금 청약을 할 때 관심도가 높아서 이제 완판이 되면 모르는데 막 미분양 나고 하면은 이 사업성이 없어진다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높게 하는 것도 위험성이 크고, 또 너무 낮게 하는 것도 이제 조합원들의 이제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성의 원동력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조합원 분양가에서 이제 10%에서 30% 정도를 이제 비싸게 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정말 10%까지 떨어지고, 경기가 좋으면은 일반 분양가가 30%까지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조합원 분양가에 이런 혜택이 있는데, 소위 입주권 P가 붙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분양의 청약을 하신 분들이 이제 분양권 P가 붙죠.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은 이제 소위 P1인 초기 P와 이제 분양권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이제 P가 붙고, 이런 발코니 확장이나 이런 좋은 점들이 있어서 최종적인 이제 P가 붙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이런 혜택들이 많으니까 다들 이제 정비 사업의 이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다 이런 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 상황이 좋을 때, 그 입지의 그 아파트의 가격이 최종 피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청약을 넣어서라도 이제 당첨이 되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분양권 피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로또 청약도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분상제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분상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제 될 때는 말씀 그대로 경기가 좋을 때였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일반 분양권은 책정하면 뭐 관심도가 떨어져요. 미분양이 청약률이 엄청 떨어졌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이제 자재비, 인건비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쟁 나고 유가 요란치고 금리나 환율 막 변동 상황이 많으니까, 시공사에서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이제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럼 조합에서 못하겠다 하면 공사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 대비, 기회비용, 사실 말해서 이제 진행이 시공사가 붙고 나서 그때부터 돈을 풀어서 진행을 하는데, 사업이 진행 안 되면 뭐 한 달 이자가 거의 억 단위 시간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공사비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매매가와 분양가가 회복을 하니까 공사비를 조금 인상해서 조합과 이제 협의를 봤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근데 여기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죠. 서울. 뭐 물론 이제 지방에도 뭐 그 이렇게 싸움이 나는 것보다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게 더 뭐 수지 타산이 맞기 때문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 쪽 이야기가 이렇고, 이제 사전 점검 이야기가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 선분양의 하자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이 사전 점검을 할 때 일반인이 하시는 게 아니고 전문 업체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전 점검 체크를 하고 나면 뭐 100개에서 뭐 200개, 300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 시행 시공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가족 외에 3인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서 이제 들키게 되면 AS를 안 해주는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이제 기사가 났는데 사실 뭐 일반인 분들께서 이제 사전 점검 뭐 그 체크표를 주긴 하는데 표와 실제 이제 현장 가서 보면은 뭐 크게 이제 정말 진짜 뭐 뉴스나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는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공유를 하고 하긴 하겠지만 이제 이런 뭐 해당 되신 분들은 좀 정보를 공유하셔서 하시면 되고 특히 오늘은 간단하게 뉴스 제목이 뭐 양극화 이야기들 계속 양극화라는 말은 이제 서울 집값이 갈수록 정말 올라가고 있다.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 이런 느낌이고 지방은 그렇게 회복이 안 됐고요. 실제 해당이 안 되신 분은 역전세 이런 것들, 뭐 갱신에 따른 이제 역전세나 전세 상승, 전세 사기 이런 것들, 정비 사업은 이런 것들 뭐 했는데 이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이제 서울은 이렇게 그 정비 사업 몽땅이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 홈페이지가 있는데 사실 자료 뭐 추진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참고를 하지만 공부를 할 때는 서울 쪽을 많이 봐요. 뭐 아카데미도 있고 서울은 엄청 잘 해놨어요. 네. 뭐 현황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질문이나 교육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특히 역시 서울은 서울입니다. 이런 정비 사업도 뭐 여러 가지 교육도 많고 막 공부할 것들도 많고 현황도 많고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뭐 나옵니다. 사업장 검색을 하면은 정말 이제 디테일하게 이렇게 탁탁 나옵니다. 부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예. 그래서 정보를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뭐 서울 쪽을 좀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좀 편하다. 이거를 좀 이렇게 사업 요령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시고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사업장 바로 가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예. 정말 사업가 시행 방식 운영 단계. 서울은 뭐 서울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정비 사업에 이제 서울 쪽에 투자를 하신다 하면은 반드시 요 확인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잠깐 제가 이제 주로 이야기 드릴 거는 미분양 이야기입니다. 미분양. 네. 미분양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미분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정의를 내리면 현재 이제 매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리가 이제 유지되는 어, 미분양 이제 지표를 KB 시세로 본다 하면은 뭐 대구 이야기를 잠깐 들겠습니다. 지금 대구만 본다 하면은 2007년부터 뭐 2023년, 24년 6월 때까지 이런 상황인데 이 그래프 선 말고 막대 그래프를 보면 이제 미분양 녹색 표시죠. 미분양이 이런 식으로 늘었다가 이때는 이제 금융위기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그 그래프와 약간은 좀 차이는 있지만 2021년 코로나 금리 올 상승하는 시기와 이제 이런 시기 코로나 이후 다시 이제 돈을 풀고 나서 다시 회복하는 금리 상승 시기 이런 시기 이런 식이에요.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분양이 이렇게 쌓인다는 말은 소위 말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미분양이 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 중공업 미분양 같은 경우는 더 심한데 소위 악성 미분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더 늘어납니다. 비슷비슷하다. 현재 사신 분들이 이제 미분양이 해소돼 가지고 이 타이밍을 좀 잘 못 맞추신 거예요. 이게 뭐 본인이 수업을 듣든 강의를 듣든 아니면 뭐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서 다들 이제 그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대구가 이렇게 이 시점에 미분양이 낮고 공급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인허가 착공 이런 걸 봤을 때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하면은 공급이 들어오면 바로 해소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뭐 수업도 듣고 뭐 했는데 이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될 줄 아무도 예측을 뭐 예측을 하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심각하고 장기적으로 갈 줄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대구가 뭐 좀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미분양과 이제 이 붉은색 표시와 이제 주택 매매만 자체를 본다면 미분양이 있다가 이제 거래가 되고 하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미분양이 이제 늘어나다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사실 거래량은 큰 폭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제가 다시 이제 차트로 가면 사실 이제 미분양은 현재 매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미래 앞으로도 계속 미분양이 될 거냐 아니면 줍줍을 할 거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보시면은 미분양이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줄어들고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유지와 회복이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이 이 대구에 사시는 분들만 사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은 대구의 아파트 시장을 유지하고 있으신 것들은 그 대구 자체인가 아니면 전국적인가? 전국이겠죠. 뭐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 모두 아파트를 다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있고 이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게 기회입니다. 지금 뭐 마피가 뭐 1억에서 2억 사이에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사실은 위기죠. 정말 이게 타이밍을 잘 못 맞추고 시장 상황이 이렇게 변동될 줄 몰랐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위기가 왔었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기회였고 2006년부터 2008년과 2022년, 24년이 비슷하다는 말이 약간 그런 말입니다. 근데 결국엔 이제 미분양을 보게 되면은 양을 이제 관점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최적의 타이밍에 이 전략적 선택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뭐 투자를 하시거나 뭐 실거주 하시는 분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이런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본다 하면은 이거는 지표입니다. 지표. 예, 데이터. 데이터를 맹신하면 안 된다. 예, 데이터를 맹신은 참고는 하되 맹신은 안 되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좀 잘 하시고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전반적인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옛날과 달리 이제 물론 소위 말해서 한 지역으로 투자가 몰리는 이런 건 좀 지양을 하셔야 된다. 본인만의 이제 기준을 좀 가지시고 같이 가셔야지. 사실은 대구 같은 경우도 이제 선발대 같은 경우는 뭐 좀 손해를 덜 보시고 이익을 보신 분도 있고 후발대 같은 경우는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게 역으로 기회가 돼서 이제 지금 다시 들어가시는 분들도 뭐 정말 뭐 마피 1, 2억에 정말 옵션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유지가 되고 지금 그 자본적인 이제 소비, 유동 소비 인구, 그 다음 뭐 인구 이동, 노동 인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지방도 이제 개편이 되고 있으니까 투자의 관점으로 볼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실거주의 관점으로 볼지 이거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좀 투자를 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미분양은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뉴스 제목을 보고 확인을 해드렸고 미분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또 설명해 드렸거든요. 오늘 뉴스는 이 정도로 마치고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드립니다. 채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